내려놓음의 미학. 마지막 출근길. 서울 강남의 47층 사무실. 오늘이 김영수 상무의 마지막 날이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테헤란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이제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영수 형,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배들이 박수를 치며 꽃다발을 전해주었다. 35년간 몸담았던 회사,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성과와 인맥, 그리고 오늘로 끝나는 직함. 김영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명함 지갑을 열어보았다. 김영수 상무이사라고 적힌 명함이 아직 수백 장이나 남아 있었다. 내일부터는 이 명함도 휴지 조각이 될 터였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마중 나왔다. 어떠셨어요? 많이 아쉬우시죠? 뭐, 그럭저럭. 이제 진짜 자유인이네. 하지만 자유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35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패턴이 갑자기 사라지니 마치 나침반을 잃은 배 같았다. 새벽 2시,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던 김영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퇴임식의 박수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지만 그 박수가 끝나면 시작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명예의 무게. 퇴직 한 달 후, 김영수는 여전히 강남 테헤란로에 익숙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목요일 저녁 7시, 옛 동료들과의 정기 모임 시간이었다. 영수야, 요즘 뭐하고 지내냐? 완전 한량됐구나. 박상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그게 우리 회사 신사업 부분 말이야. 내가 있을 때 기초를 다 닦아놨는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아, 그거. 새로운 상무가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했어. 요즘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김영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이 3년간 공들여 만든 프로젝트가 한 달 만에 사라진다니. 카페에서 나와 혼자 걸으며 김영수는 생각에 잠겼다. 매주 이런 모임에 나와서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점점 자신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현재의 일들로 바쁜데 자신은 계속 내가 있을 때는 일하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여보, 일찍 오셨네요? 아내의 인사에 김영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동료분들과 잘 만나셨어요? 응. 그런데 뭔가 이상해. 내가 없는 사이에 모든 게 다 바뀌었어. 내가 했던 일들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김영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입사 첫날 적었던 다짐들, 승진할 때마다 기록한 소감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어느 페이지에도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명예와 지위에 매달릴수록 외로움은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체면의 대가. 강남 대치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김영수는 자신의 BMW를 바라보았다. 5년 전 상무 승진 기념으로 샀던 차였다. 월 할부금만 200만 원이었지만 그때는 별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생활비가 만만치 않네. 퇴직금으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김영수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한 달 생활비 500만 원, 자동차 할부와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퇴직금 3억으로는 5년 정도가 한계였다. 주말 골프 모임에 나간 김영수는 더욱 압박감을 느꼈다. 야, 영수야. 오늘 내가 쏜다. 퇴직 축하. 아니야, 내가. 됐어. 이제 연금 생활자인데 뭘. 동료의 호의였지만 김영수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골프장 비용 30만 원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김영수는 가계부를 정리했다. 예상보다 지출이 많았다. 남들 보기에 초라해지고 싶지 않아서 계속 체면을 차렸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남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이 결국 자신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건강이라는 경고. 서울 강북의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 김영수는 퇴직 후 처음 받는 종합검진을 위해 왔다. 김영수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16만 100. 평소에 운동은 하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김영수는 머뭇거렸다. 골프를 제외하면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았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혈압이 높고 혈당도 경계선상이네요. 당뇨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그게 심각한 건가요?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 5년 내에 당뇨, 고혈압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5년간의 직장 생활이 몸에 축적된 결과였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음주. 담배는 끊으시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식단도 조절하셔야 하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으러 오십시오. 그날 저녁 김영수는 오랜만에 동네를 산책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 걸렸다. 예상보다 힘들었다. 10분도 안 걸어서 숨이 찼다. 건강 앞에서는 그 어떤 명예도 무의미했다.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다. 아내의 선택.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김영수에게 아내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순이는 김영수 옆에 앉아 TV를 껐다. 요즘 당신 보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매일 카페 다니고 골프 모임 나가고 그러면서도 집에 오면 한숨만 쉬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돈 문제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몇 년 못 가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시골로 내려가요. 뭐? 진짜예요. 서울에서 이렇게 체면 차리면서 사는 것보다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35년 동안 이만큼 일어났는데 시골로 도망가자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행복해요? 순이의 직격탄에 김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순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전라도 담양의 전원주택들이었다. 여기 봐요. 집값도 서울의 110이고 공기도 좋고 텃밭도 가꿀 수 있어요. 친구들은? 인맥은? 서울을 떠나면 다 끊어지는 거야. 정말 소중한 친구라면 멀어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유지하는 인맥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밤 김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아내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로 내려놓아도 될까?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있을까? 버리는 것의 의미. 2달 후 강남 대치동 아파트는 이삿짐들로 가득했다. 김영수는 35년간 모았던 물건들 사이에서 서 있었다. 이사를 결정한 후에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아저씨, 이 책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서재의 책장을 가리키며 물었다. 경영학 서적, 자기계발서, 회사에서 받은 기념품들. 1000권이 넘는 책들이 빼곡했다. 절반은 지역 도서관에 기증하고 나머지는 가져가기로 했다. 가장 어려운 건 옷장 정리였다. 수십 벌의 정장, 명품 넥타이들, 구두들. 앞으로 입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도 버리기가 쉽지 않았다. 추억으로 한두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증해요. 어차피 시골에서는 안 입을 거잖아요. 가장 큰 충격은 명함 상자를 정리할 때였다. 35년간 모은 명함들이 신발 상자 3개를 가득 채웠다. 대기업 임원들, 정치인들, 각계각층의 인사들.
한때는 자신의 인맥을 자랑스러워했던 명함들이었다. 이것들도 다 버려야 하나? 김영수는 명함들을 천천히 분리수거 봉투에 넣었다.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비워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묘하게 홀가분해지기도 했다. 오후에는 BMW를 처분했다. 상태가 좋네요. 5천만 원까지 쳐드릴게요. 5년 전 9천만 원의 산차가 반값이 되었지만 시골에서는 필요 없었다. 대신 작은 경차를 주문했다. 짐 정리가 끝나갈 무렵 김영수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강남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35년간 꿈꿔왔던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할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돼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예요. 버려야만 비워지고 비워야만 새로 채울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삶의 시작. 담양에 도착한 지 한 달, 김영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새벽 5시,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에 잠이 깼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다.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름 정겨웠다. 아침 식사 후 김영수는 집 뒤편의 작은 텃밭을 바라보았다. 이런 거 어떻게 기르는지 모르겠네. 동네 아저씨들이 다 알려주신대요. 오늘 오후에 경로당에 가볼까요? 오후 3시, 부부는 마을 경로당에 첫 인사를 하러 갔다.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이사 온 김영수입니다. 서울서는 뭔 일 하셨어? 회사에 다녔습니다. 아, 그래? 여기서는 농사나 지어야지. 하하. 영수 씨, 내일 오전에 텃밭 한번 보러 올까? 뭘 심을지 알려줄게. 최영딸 할아버지가 제안했다. 70대였지만 30년간 농사를 지은 베테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영딸 할아버지가 호미와 씨앗을 들고 왔다. 요즘 시기에는 무, 배추 심기 좋아. 상추도 다시 심어보고. 김영수는 생전 처음 호미를 잡았다. 이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다. 35년간 키보드와 마우스만 만지던 손이 흙을 만지니 신기했다. 한 달 후 텃밭에서 첫 번째 상추를 수확했다. 여보, 상추가 이렇게 컸어요. 저녁 식탁에 자신들이 기른 상추쌈이 올라왔다. 마트에서 사 먹던 것과는 다른 맛이었다. 더 아삭하고 달콤했다. 소박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김영수는 처음으로 진짜 보람을 느꼈다. 가족의 재발견. 담양에 정착한 지 6개월. 아빠, 오늘 내려갈게요. 딸 수진이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초반의 딸이 한 달에 한 번씩 안부차 내려오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수진이 도착했다. 아빠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표정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요. 저녁 식사를 하며 수지는 부모의 변화에 더욱 놀랐다. 와, 이 상추 정말 맛있어요. 아빠가 기르셨다고요? 식사 후 셋은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다. 서울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이런 시간이 거의 없었다. 수진아, 요즘 연애는 어때? 좋은 사람 없어? 사실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수지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너무 힘들면 회사를 그만둬도 돼. 인생이 일이 전부는 아니야.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예전 같으면 성공해야 한다고만 하셨을 텐데. 아빠도 이제야 알겠어.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텃밭에 나갔다. 부녀는 함께 상추를 따고 물을 주었다.
30년 넘게 살아온 딸과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낸 것은 처음이었다. 아빠 행복해 보여요. 그래? 아, 네. 진짜로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가족과의 대화가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 진짜 관계를 찾다. 담양에서의 첫 번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김영수는 마을 카페에서 오랜 친구 정우와 만나고 있었다. 대학 동기였던 정우는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은퇴했다. 사실 말이야. 은퇴하고 나서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겠더라. 정우의 말에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서울에 있을 때 만나던 사람들 중에 절반은 연락이 끊겼어. 맞아. 회사 일로 만나던 사람들, 골프 치던 사람들, 공통 관심사가 사라지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런데 너처럼 진짜 친구들은 멀어져도 다시 가까워지더라고. 그러게. 우리도 몇 년 못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은 어때?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있어? 응. 동네 어르신들, 농사 가르쳐 주시는 분들, 단순하고 소박한 분들이야. 하지만 진짜 따뜻해. 김영수는 최영딸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학력도 높지 않고 돈도 많지 않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챙겨주는 분이었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보다 자연스럽게 남은 관계가 진짜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내려놓음의 선물. 담양에 온 지 1년이 지났다. 김영수는 메타세코이아 길을 걸으며 아내와 함께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여보, 1년 전 이맘때 생각해봐요. 그때는 매일 불안했지. 지금은 어때요? 편해. 정말 편해. 진심이었다. 요즘 혈압은 어때요? 정상이래.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 약도 끊었어.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없는 환경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다. 체중도 10kg 빠졌고, 밤에도 잘 잤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김영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려놓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뭐가요?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였어. 무거운 걸 버려서 가벼워지는 거고, 짜인 틀에서 나와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텃밭을 들렀다. 봄에 심었던 채소들이 계절을 거쳐 가을까지 자라고 있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심어볼까? 좋죠.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씨앗을 심으면 자라나고, 정성을 들이면 열매를 맺는다. 농사와 인생이 비슷한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김영수는 일기를 썼다. 담양에 온 후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다. 오늘로 담양 생활 365일째. 1년 전 이 선택을 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선물이었다. 창밖으로 고요한 밤이 흘렀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대신 별빛이 반짝였다. 김영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하다고 느꼈다. 내려놓음의 미학을 이제야 깨달았다. 비워야 채워지고, 내려놔야 올라가고, 잃어야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명예와 지위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회사의 김영수 상무가 아닌, 그냥 김영수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 가족과의 진심 어린 대화, 이웃과의 따뜻한 정,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일상. 이 모든 것이 내려놓음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다. 김영수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었다. 그저 자신답게, 솔직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60세에 찾은 진짜 인생의 의미. 김영수의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